안녕하세요. 2024년 1월 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시 농장에 들렀습니다. 밖에 지금 바람이 대단합니다. 밖에 지금 나가지 못하겠네요. 오늘 지금 현재 온도는 영하 1도. 이렇게 여기 지금 작업장 아닌데요. 작업장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어놓은 이런 무시래기 같은 것들이 막 흔들린다. 지금 이 정도로 바람이 셉니다.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문 열어놓은 요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추울 때는 사실 농장에 아무 일을 할 게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요. 아생 연우라 내 건강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울 때는 일을 한다는 자체가 좀 무리입니다. 아마 이 지금 영상 사이에도 이렇게 바람 소리 아마 들어갈 수도 있을 건데요. 그 점은 좀 이해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농장에 나왔을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퇴직 일기라고 해가지고 건강 문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그 경제적인 문제, 퇴직 준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준비는 직장인들은 누구나 다 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년퇴직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 뭐 직장마다 차이가 나는데 군인들은 좀 빨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교직 대학교 교수님도 좀 늦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보면 60세 전후에 대부분 다 퇴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퇴직 준비를 다 나름대로 하셔야 될 건데, 퇴직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퇴직 준비를요,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 30대부터 했습니다. 입사하고 얼마 안 된 30대부터, 입사하고 10년 지난 30대 중반부터 언젠가는 나도 퇴직을 하겠다, 퇴직 준비를 미리 하자. 물론 그 중간에 제가 개인 사업을 할까 말까라는 그 고민도 많이 했죠. 제가 35년간 농협에서 농약, 병충해 방제, 상담, 처방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약 부분으로 좀 특화되었습니다. 그 나름 뭐 전문가 소리를 듣고 그렇게 제가 직장생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으로 농약사를 열까 말까도 사실은 고민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퇴직 준비에 대한 마음가짐이 빨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퇴직 준비를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 30대 제가 그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저는 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좀 30대는 좀 공격적인 그런 투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도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지 않고 주택으로 나가면서 1층에는 투자 목적으로 원룸 5개를 넣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제가 주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택은 본인의 그 고유 그런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하나의 투자 개념도 됩니다. 투자 개념도. 왜? 밑에서 그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벌써 월세 받은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지었는 비용은 월세로 다 빠졌다. 괜찮은 거죠? 요즘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당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지금 생각하니까 신기하다. 그 당시에 제 30대 후반에 제가 집을 지었거든요. 대출을 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크게 지은 것도 아니에요. 방 작은 거 5개 넣었을 뿐인데도 그 나름대로 아이들과 같이 살면서 아이들 방도 만들어주고 주거 공간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예금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면서 퇴직 준비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말 농장만 하다가 이렇게 복분자 농장, 농장을 제가 조성해서 5년 전부터 조성해서 나름대로 직장을 간두더라도 내가 갈 곳이 있다. 즉 평생 직업이 생긴 겁니다. 대부분 다 퇴직자들은요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산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하니까 좋더라. 하지만 3개월 지나니까 갈 곳이 없더라.
친구들 가게 놀러 가기도 뻘쭘하고 미안하고 산에도 매일 가려니까 왠지 지루하고 그렇게 되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배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생 직장을 뭘로 만들었느냐? 농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농장 수입하자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을 한 2억 정도 예금을 했다. 그러면 보통 세금 떼고 뭐 많이 받아도 한 3% 연수익 생깁니다. 그러면 연에 한 600만 원 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작년도에 인건비 차감하고 여기서 2,500을 제가 했습니다. 2,500 그 묘목과 복분자 수입으로 2,500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예금 이자로 따지면 8억입니다. 8억. 8억을 예금한 것과 같다. 이거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대에는 그 퇴직 준비할 때 그 나름대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퇴직 전후쯤 돼서는 60대쯤 돼서는 좀 안정적인, 즉 예금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많이 벌 욕심으로 등락폭이 심한 그런 주식을 사면요, 대박 날 수도 있지만 쪽박 날 수도 있다. 퇴직금 몽탕 틀어가지고 진짜 대박 나가지고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지만은 빈 깡통이 될 수 있는 것이 투자입니다. 그래서 60대 전후에는 투자할 때는 예금보다 조금 나은 정도, 즉 주식을 하더라도 우량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70대쯤 되면 이제 저런 그 창고에 보관한 꽃감 빼먹듯이 야금야금 빼먹다가 생을 마감할 때는 알뜰히 사용하고 죽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제 그런 분도 계세요. 저는 이렇게 농장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아는 모 선배님은 경찰 공무원이었는데 퇴직하니까 너무 심심하더라. 그래서 그분은 늘 운동하시는 분인데 뭐를 했는가 하면 아침 저녁으로 그 2시간씩 하루 4시간이죠. 주간 보호센터 운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헬스를 하고, 그런데 헬스를 아주 열심히 해요. 왜? 아침 저녁으로 모시는 어르신들 건강을 보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낮에 제가 같은 헬스장 가보면요,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체지방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군살 그리고 근육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왜? 아침적으로 보는 분들이 아무래도 건강이 안 좋은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분은 농협중앙에 근무하시던 분인데요, 퇴직하고 바로 아이들 다니는 학원차 운전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신기하더라고. 학원차 얼마 받는다고 저 하네야 싶었는데 지금까지 오고 계십니다.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거의 제가 올게 60이니까 그분도 70이네요. 지금도 학원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답니다.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 쌩글쌩글 웃는 거 보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분이 아이들 학원차 운전하면서 돈은 월 한 80만 원 정도 받았는가 봐요.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운전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왜? 내가 담배 냄새 아이들한테 풍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담배를 끊으니까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이제 노후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평생 직장,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젊은 분도 계실 건데, 젊을 때 내가 전공이 뭐 누가 봐도 부러운 그런 전공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자기 전공을 살리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통 취미가 직업이 되고요, 또 그 직업이 어떤 전문가가 됩니다. 즉 노후의 그런 어떤 삶에 도움이 되는 그 뭔가가 창출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퇴직 전후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나마 이제 공유를 하자,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면 지식은 나누면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이게 구독자가 한 분 한 분 늘더라고요.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 보셨을 겁니다. 저는 어느 영상에도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영상 보고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전문가도 아니면서 제 영상이 뭐 좋다고 제 스스로 감히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는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대략 3만 명 가까이 지금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상이 하나둘 쌓이면서 이게 도서관 그 도서 대출처럼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한 분 한 번 보실 때마다 저에게 돈이 대략 한 번 보실 때마다 2원씩 들어옵니다. 돈 2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요게 짭짤하게 요게 용돈벌이가 되더라고요. 야,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옵니다. 즉 취미가 직업이 되고 직업이 어떤 또 다른 것을 만들어지듯이 이 퇴직 준비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부터 준비해서 자기 스스로를 상품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디 가도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다. 퇴직 이후에도 강연을 나오라고 초청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농사 짓는 분들은 또 이런 걸 못 느낄 거예요. 퇴직이라는 느낌을. 왜? 처음부터 내가 내 농사 짓다 보니까 내가 간두면 그게 퇴직이지, 일단 60세에 퇴직한다는 그런 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이런 생각을 못 할 건데요. 그렇지만 또 일반 직장인들은 또 이런 농사 짓는 분들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왜? 퇴직 걱정이 없거든요. 난 퇴직하면 뭐 하지?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 없어요. 저는 좀 퇴직 준비를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퇴직 2년 놔두고 그 2년 전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명예퇴직을 했는데요. 아내도 제가 그 퇴직 준비를 한 걸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아내에게 나 퇴직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선뜻 노가 아닌 예스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감사하죠. 왜? 이제 나이가 들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 말 들어서 나쁠 것 없다. 어릴 때는 어머니 말, 그리고 같이 살면서는 아내의 말, 그리고 운전하면서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 말을 들으면 최고다라는 말처럼 아내에게 미리 제가 상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예스라는 답을 주니까 저도 고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준비를 했었다. 참고로 제가 얼만큼 준비를 했는가 하면요, 결혼하고 아이들 어릴 때는 바로 보험을 좀 넣어놨습니다. 왜? 준비 없는 이별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제가 갑자기 죽으면 남겨진 아이들, 아내가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책임져야 될 게 우리들 세대 때의 남자들의 몫입니다. 지금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남자들은 경제를 책임져 줘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될 그런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도 넣고,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내가 잘못되면 혼자 살지 말고 시집가라. 혼자 힘들게 살면 안 된다. 라는 말도 제가 젊을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그런 걱정을 다 하냐 하면서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죠. 그래도 나만 보고 살아야 하지만은 겉으로는 그런 말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정도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퇴직 얘기를 하면서 제가 두서시런 말들 하지만은 퇴직은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후의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 수명이 우리가 그 생명적인 그런 그 수명은 100세, 120세를 하지만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명은 많지 않다. 보통 70세 중반 또는 80세면 되면 건강은 떨어져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진다. 즉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될 수가 있다. 나이보다도 그런 건강이 유지가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그 나이 들면 필요한 것이 건강, 그리고 돈입니다. 그리고 친구. 그러니까 미리미리 퇴직 준비하시 가지고 건강과 그리고 퇴직 이후에 인생 후반전을 나름 즐길 수 있는 그런 돈,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혼자는 못 삽니다. 멀리 가려면 친구가 있어야 되고 가까이 가려면 혼자 갈 수 있다고. 혼자는 멀리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직장은 이런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적게 벌더라도 주변에 살 수 있는 그런 작은 수입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 걸 준비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래가 있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뭐 토끼가 와서 물만 먹고 가자, 그런 이야기 있지만은 옹달샘은요 매일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아놓은 돈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만은 실제 많지는 않다. 그거 빼먹기 시작하면 금방이다. 하지만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그 이상 이렇게 수입이 들어온다면 참 좋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돈을 낼 때는 이거 반강제적 같지만은 퇴직할 때는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그 이후에 저 같은 경우는 또 퇴직금이 있으니까 퇴직연금도 있고 해서 나름 큰 힘이 된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 어딘가 갈 수 있는 그런 평생 직장이 있으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울러 시간이 많이 흐르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가수들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트로트 쌍벽이죠. 나훈아 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야기되지만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뭐 노래도 노래지만은 팬들 모이는 거라든지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보다 더 큰 차이가 뭐냐? 우리가 아는 나훈아는 가수지만은 자본가입니다. 왜? 수많은 노래를 작사 작곡하다 보니까 저작권료가 장난이 아니다. 이건 사업가입니다. 자본가입니다. 자본가. 하지만 노래만 부르는 남진 가수는 진짜 노래는 최고지만은 우리가 흔히 아는 노동자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처럼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처럼 노동자다. 왜? 노래를 불러야지 먹고 살 수 있고 남자들 그 시기 좋다 하는 그런 광고까지 해야 되는 그런 광고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즉 자기 개발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이 된다. 평생 노동자일 수도 있지만은 나름 자기 개발을 함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2원씩 들어오는 거, 이것도 나름대로의 나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가수들, 그런 가수들 많죠. 예를 들어서 윤종신, 흔히 제가 기억으로는 박진영, 장범준, 예를 들어서 벚꽃만 피면 대박 나죠. 벚꽃 엔딩. 그리고 아이유, 부활의 김태원, 이런 가수들은 가수지만은 자본가다. 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노래도 불렀지만은 작사 작곡도 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직업, 자기 전문 이런 데서 뭔가 또 다른 자기 개발을 함으로 해서 노후에 또 다른 평생 직업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곁들여 보면서 오늘 퇴직 이야기는 평생 직업이라는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제가 틈틈이 제가 퇴직하면서 느끼는 이야기들, 또 주변에서 이런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 불편한 이야기들까지 한 번씩 틈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